예선 탈락이 확정이 됐잖아요. 이번 월드컵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세요? 이번 월드컵은 월드컵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이제 홍명보 감독의 감독 선출 과정부터가 사실 문제가 많이 됐었고, 또 여러 가지 뭐 축구협회의 커넥션, 개파 이런 것들이 수면 위로 올라와서 국정감사였나요? 하여튼 그런 일들도 또 발생했었었고, 이제 결과적인 측면이 아니라 어떤 과정부터가 역대 어느 월드컵 대표팀보다 국민들로부터 지지와 관심을 받지 못한 대표팀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모습까지 보여줬던 그런 태도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사람들이 축구에 대해서 실망하게 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축구 국가대표팀이 비난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예선이 끝나고 이제 우리가 늘 그렇듯 또 경우의 수를 만났잖아요. 제 주변에서 이번에 그 경우의 수가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솔직히. 오히려 어설프게 어떻게 해가지고 올라가서 면죄부를 주거나, 속된 얘기로 젖잘싸라 그러죠. 졌지만 잘 싸웠다, 이런 마무리를 기대한 것이 아니라 차라리 떨어져라, 차라리 이번 기회에 뜯어 고치자 라는 식의 어떤 접근을 가장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이런 게 처음이에요. 우리나라 사실 솔직히 말하면 국가대표팀이 그렇게 잘하는 팀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 실력에 비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팀이거든요.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은 단 한 번도 어떤 월드 클래스, 탑 클래스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축구가 그렇게 사랑을 받았던 것은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그동안 이뤄왔던 어떤 성과나 결과가 아니에요. 예전에 정말 머리 터져가면서 붕대 감으면서 부족한 실력이지만 악착같이 한 발 더 뛰고, 정말 슈팅 한번 하려고 하면 애들 몸 다 던져가면서 어떻게든 막아내려고 했고, 사실 그 모습에 우리가 조금 못하지만은 우리 국민들이 그 이상을 응원하고 정말로 하나가 돼가지고 국가대표팀을 지지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선수들 실력은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지만 몇몇 선수들인데 보인 여러 가지 어떤 태도들, 겸손치 않은 모습들, 이제 그날 시합 끝나자마자 몇 시간 뒤에 악플 달면 다 뭐 너 고소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설령호 선수인가요? 되게 아쉬워요. 어떤 선수에 대해 가지고 객관적인 플레이를 얘기하거나 그 사람의 어떤 주관적인, 우리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어떤 평가나 그 판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사실 뭐 명예훼손이 성립되지도 않고요. 물론 뭐 정말 금도를 넘은 일정 수위 이상의 경멸적인 표현이라든지 비속한 어떤 저급한 그런 어떤 욕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고소할 수 있죠. 근데 그 명예훼손 사건에서 설령호 선수가 전처 없다 해가지고 얻는 것과 전 국민적인 어떤 실망과 분노의 상황에서 이런 행위를 함으로써 자기가 책임지지 않아도 될 책임과 미움을 지금 자초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건 누가 보더라도 요즘에 쓰는 표현으로 이제 긁힌 거잖아요. 어떤 수준 이상의 비난을 하는 사람이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처벌받아도 돼요. 하지만 모든 행동이라는 것은 때와 방법이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적어도 적절하지 않아요. 제가 만약에 설령호 선수의 변호인이라고 한다고 하면 지금 절대 저는 고소하라고 말 안 해요. 지금은 좀 자숙해야 돼요.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때 대처를 해도 늦지 않아요. 왜인지 모르겠다 라고 말하니까 초등학생 어떤 인터뷰가, 아니 지금 1대0으로 지고 있는데 수비수를 빼고 공격수를 넣어야 되는 건데, 근데 지금 오히려 공격수를 빼고 수비수를 넣는 게 이게 뭐 말이 되냐. 외국에 있는 홍명보 감독보다 훨씬 높은 클래스에 있는 감독들도 다 데리고 올 수 있었던 페이였고 조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축구협회에 있는 어떠한 관계라든지 라인, 계파, 지금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선출 과정에서 조금은 불투명하게 문제 있는 것처럼 해서 지금 이렇게 홍명보 감독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러한 어떤 우려라든지 그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증명했었어야죠. 좀 더 간절하게 하고 치열하게 하고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좀 더 동의를 구하고. 근데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쪽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너네가 뭐 아냐, 감독직을 책임지고 사퇴하겠다. 그 말 하면 끝나는 걸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뭐 그만두면 되잖아, 어쩌라고 라고 하면서 딱 나가시면서 주머니에 손 딱 꽂고, 감독의 어떤 일종의 독단에 대해서 제대로 견제를 하거나 어떤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채널이 없지 않았나. 그런 것이 소위 말하면 이제 어떤 독재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다 이제 그 라인들만 있는 거죠. 뽑아준 사람도, 감독도, 스태프도 이제 다 이제 그 라인들이 있는 거죠. 축구협회 카르텔, 조몽규, 이임생, 홍명보 한국에 지게 될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종로경찰서에 배당돼가지고 좀 조사를 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어떤 협회 내부에 관련 규정을 위반한 지점들, 뭐 이런 부분들은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이것이 어떤
형법상 범죄, 업무 방해라든지 어떤 업무상 배임이 되기 위한 이런 부분들은 사실 결이 약간 다르거든요. 단순히 이제 그런 사실관계가 있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형법상 범죄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범죄의 고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러한 어떤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생각보다 상당히 어려운 영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협회 내부의 규정 위반 사항에 머무를 것이냐, 아니면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업무 방해라든지 업무상 배임이라든지 이것이 형사 범죄까지 나아갈 것이냐. 우리가 2018년 정도에 야구에서 자카르타 이제 아시안 게임 대표팀 그때 선동열 감독님이셨는데요. 그때 여러 가지 문제로 이제 국정감사가 이루어진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때랑 조금 비슷한 상황이 될 것 같아요. 대통령까지도 지금 사실 이런 거를 언급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 같고, 단순히 그냥 홍명보 감독이 사퇴했으니까 끝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홍 감독님이 이제 자진 사퇴했기 때문에 남은 기간에 대해 가지고 자신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포기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축구협회는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연봉을 지급할 어떤 법적 의무에서 자유로워질 것 같아요. 홍명보 감독은 감독으로서의 어떤 직업적, 어떤 사회적 책임을 지는 정도에 그칠 확률이 사실 제일 높죠. 우리가 뭐 조별 탈락했다고 해서 처벌할 수는 없잖아요. 축구협회는 국가로부터 어마어마한 금액을 지원을 받잖아요. 그 돈이 들어간다는 것은 일정 정도의 어떤 공공성을 가진다는 얘기거든요. 그 공공성이라는 것은 특정 계파라든지 특정 사람의 어떤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서 많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행정적 조치와 판단들 그리고 결정들, 이런 것들을 사실 기본으로 전제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냥 내 멋대로 할 거니까 나라도 몇백억 주세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방금 말한 것처럼 나라도는 이제 몇백억 받았는데 그 운영은 정말로 소수의 어떤 사람들이 멋대로 했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 부분은 문제될 수 있죠. 그거는 여러 가지 뭐 국정감사라든지 또 여러 가지 뭐 행정조치라든지 또 여러 가지 뭐 형사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밝혀지겠죠. 이번 월드컵 사태를 가지고 국정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 형사적 절차가 진행된다고 했을 때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사법 리스크가 높은 사람은 정몽규 회장이라든지 정몽규 회장의 오른팔로서 여러 가지 절차들을 약간 뭐 진두지휘했다고 알려진 뭐 임생 뭐 전 기술이사라든지 그분들이 사실 일종의 사법 리스크를 부담할 것 같아요. 정몽규 회장이 지금 사퇴 선언을 했잖아요. 그럼 사퇴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건이 좀 흐지부지해져가지고 책임을 안 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게 제일 원하는 그림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부분이 사회적 책임, 간단하게 말하면 법적 책임 말고 내가 책임질게 라고 보통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이번에 이제 월드컵 전에 정몽규 회장이 깜짝 뭐 사퇴, 그 부분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이런 것들과 다 이어져 있다고 생각해요. 관련해 가지고 올라오는 기사라든지 또 어떤 SNS를 보면은 정몽규 회장이 사퇴 예고를 한 것이 자신이 뭐 진정으로 반성하고 모든 걸 내려놓겠다 뭐 이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정부에서 그 회장에 대해서 직선제 아니면 국민 추천제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선임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내가 그만두고 내 사람을 꼽는 이제 뭐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종의 아주 강력한 학설이다. 사퇴의 가능성을 오픈했다는 것은 국가의 개입이라든지 어떤 국민의 개입을 좀 최소화하고, 만약에 사퇴를 한다 하더라도 좀 후위를 도모할 수 있는 자기 세력이나 자기 라인을 포석을 시켜서 후위를 도모한 것이 아닐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의심을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설득력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하지만은 저는 본질을 봐야 된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왜 분노할까요? 조별 탈락했다고 분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분노의 이유는 시작부터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이미 축구계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이견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잖아요. 처음부터 이러한 어떤 의혹 제기가 있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왜 굳이 무리하게 이미 한번 실패한 감독을, 국민으로부터 지지도 받지 못하고 있는 감독을, 결국은 홍명보 감독을 그 자리에 앉힌 이유가 뭐냐 라고 했을 때 임생 뭐 이사가 찾아가가지고 뭐 새벽에 뭐 밤새도록 얘기를 했다, 약간 자기들 얘기고 그 설명에 대해서 아무도 그걸 납득하거나 수용하지 않는다고요. 축구협회에서 여러 가지 유연성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협단체 사건이 터지면은 가장 먼저 수사기관에서 확인하는 지점이 뭐냐면 논아먹기거든요. 결국은 돈을 받으면 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어떤 대가를, 내가 어떤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돈을 받았어요. 그러면 나한테 돈을 준 사람 비난할 수 있을까? 내가 자리를 받았어요. 그럼 나한테 자리를 준 사람을 내가 깔 수 있을까? 못하죠. 저는 그게 본질이라고 봐요. 어떤 권한과 돈을 축구협회가 가지고 있었고, 그런 것들을 축구협회의 어떤 수뇌부의 이익에 따라서 나눠주고 먹이고 한 것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까? 국정감사는 쟁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어떤 협회에서 여러 가지의 자금들을 쓰는 것을 뭐 불법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어떤 명목상은 이렇게 했지만은 사실상은 이런 몫으로 속된 얘기로 그냥 놀아먹게 한 것인지, 그리고 그 돈을 받았고 그 자리를 받은 사람들은 그 돈을 받은 만큼의 업무를 한 것인지, 자리를 받은 만큼의 어떤 역할과 기여를 한 것인지, 그런 것들이 쟁점이 되겠죠. 객관적으로 어떤 대가성, 그러니까 어떠한 내가 금전을 받았을 때, 내가 어떤 자리를 받았을 때 거기에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업무를 하지 않고 나인데 그 돈을 주고 그 자리를 준 사람을 위해서 일을 했다. 그것은 충분히 불법이 될 여지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은 이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실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올라갈 수 있죠. 협회 내부적으로는 어떤 뭐 전략강화위원회라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기관을 선발 과정에서 패싱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가 되느냐는 별도의 문제거든요. 그 규정을 일종의 우회하거나 잠탈한 경우 그것이 무조건 뭐 형사 범죄가 되느냐, 사실 그거는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업무방해 같은 경우에는 업무방해 고의를 가지고 발생해야 되는 것인데, 전력강화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했다? 전력강화위원회는 엄밀히 따지면은 축구협회에 속한 부속 조직이잖아요. 그 전력강화위원회의 업무를 위임한 것도 사실 그 상위 기관이고 협회일 거란 말이에요. 수권을 준 그 협회가 판단해가지고 이거는 전력강화위원회가 태울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결정하자라고 하는 것이 다 불법은 아니거든요. 회사 내부의 내규상으로는 이런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회계팀의 동의를 얻어야 돼, 이런 규정이 있어요. 있는데 전사적인 차원에서 이번에는 지금 이런 시간이 없어, 우리가 기존 다른 부서도 동의가 됐고 굳이 안 거쳐도 돼 라는 판단을 회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걸 거쳐야 돼 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일종의 업무를 위임하거나 그러한 업무를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그 회사가 판단해가지고, 그걸 이제 경영 판단이라고 하는데, 경영적인 판단을 통해가지고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거칠 필요 없이 다이렉트로 가자, 이런 판단을 해가지고 결정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회사 내부에 있는 어떤 조직 내부에 있는 어떤 하위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했다? 이것도 사실 쟁점이 되게 많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업무상 배임이라는 거는 그 업무를 위임받은 사람이 누군가에게 이익을 주고 그로 인해 가지고 이 회사에, 이 조직에 손실을 끼쳤을 때 업무상 배임이 성립되는 거란 말이에요. 홍명보 감독을 선임해 가지고 이 사람인데 어떤 그런 급여를 줬어요. 그것이 이 축구협회의 바로 손실이다, 이렇게 이어지기는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홍명보 감독이 국가대표 감독으로서 누가 보더라도 뽑힐 수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뽑혔다 하더라도 그냥 바지야. 아무런 훈련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 근데 이제 연봉을 뭐 20억, 30억 주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홍명보 감독도 감독 후보군 중에 한 명일 거고, 최선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아예 감독이 되는 게 불가능한 사람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러한 사람을 어쨌든 내부적인 판단을, 어떤 경영적 판단을 통해 가지고 선임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합의한, 계약한 그러한 어떤 연봉을 지급한 것이 이 축구협회에 무조건 손해를 끼쳤다라고 보기는 사실 또 법리적으로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국가로부터 수백억이 투여되는 협회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절차가 이렇게 불투명하다는 거. 도대체 어떻게 선발되는 거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발되는 거야? 그럼 그 과정에서 의견이 반영되고 또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거야를 모른다는 거. 저는 그게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후보를 추천받고, 그리고 이런 기준에 따라 가지고 그 후보 중에서 뭐 몇 배수로 추려지고, 그리고 몇 배수로 추려진 사람 중에서 어떤 조건에 의해 가지고 어떤 우선 협상권을 얻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기록화되고 자료화돼 가지고 정상적으로 공유돼야 될 거잖아요. 근데 밤늦게 임생이 찾아가 가지고 홍명보랑 만나 가지고 한 번 더 부탁한다, 파이팅, 그래 파이팅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이것들 자기가 볼 땐 되게 로망이고 낭만처럼 얘기했지만은 이런 것들을 행정적 입장에서, 법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이없는 말인 거예요, 이게. 이런 시스템들을 강제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가야죠. A라는 감독을 뽑으면은 B라는 감독을 추천한 사람들은 반대할 거잖아요. 그럼 다 불법이냐? 이게 아니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번 사건의 본질은 뭐냐면은, 저는 절차적 정당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잖아요. 모두가 다 동의하는 감독을 사실 데리고 오기는 어려울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어떠한 제안들을 했고, 그 제안에 응낙한 감독들은 누구이며, 그리고 그 감독들의 어떤 연봉 레이트라든지 요구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됐었고, 그 중에서 우리가 수용 가능한 사람은 누구였고, 그래서 어떤 조건에서 우리가 협상을 진행했었고, 그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이러 해가지고 우리가 이러한 감독을 선발하게 됐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되는 것들. 근데 사실 그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명의 대한민국 국민, 또 한 명의 대한민국 축구 팬으로서 하루 아침에 고쳐지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뭐 조별예선에서 탈락했다, 이것이 무슨 어떤 뭐 특정 어떤 뭐 계파의 문제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냥 이 축구협회라는 조직이 그 규모에 비해서, 지원받는 예산에 비해서, 그리고 국민들로 받는 사랑에 비해서 너무나도 기초적인 어떤 시스템이 부재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이러한 과정에서 어떤 최소한의 어떤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점들,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이 사태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사퇴할게요, 책임질게요, 이 말하고 쿨하게 뭐 주머니에 손 꽂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왜 여기까지 왔는지, 왜 우리가 지금 사랑은커녕 미움을 받고 있는 건지, 과연 뭐 때문에 국민들이 이렇게 실망하시고 이렇게 정말로 때로는 분노하실까. 그러니까 그 지점에 대해 가지고 축구협회라든지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